알쓸 유자! 반갑습니다.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후 4시 프로그래밍의 기초, 게임 개발 팁, 컴퓨터 그래픽스 등 오지연 에반젤리스트와 함께하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유니티 잡학사전 지금 시작합니다. 저희가 이번 알실 유저분 이상윤 이사님을 모시고 특별 게스트 모시고 진행을 합니다. 본인 소개 직접 해주세요. 네, 응. 컴퓨터 스틸실 맡고 있는 이상윤입니다. 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순서는 이제 아실 유자 10월달 순서고요. 그래서 이번 처음에는 이제 지연님 먼저 한번 쭉 이 아실 유자 보따리를 한번 풀어드릴 겁니다. 보따리. 네. 네. 화면 바꾸세요. 그래서 자 화면 넘을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베이크드 라이팅을 주제로 준비를 했고요. 이전 시간에는 어쨌든 실시간 라이팅에 포커스를 맞춘 뭐 포워드 렌더링이라든가 디포트 렌더링이라든가 그런 렌더링 기법, 라이팅 기법에 대해서 다뤘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반대로 베이크드 라이팅, 그러니까 실시간이 아닌 비실시간으로 만들어 놓은 라이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알쓸 유잡이 컨셉슈얼한 걸 다루다 보니까 뭔가 사용법에 대해서 깊이 들어간다기보다는 이제 좀 나중에 이걸 매뉴얼 보고 이해할 때 도움되는 그런 기반 내용들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시간 줄려면 얼마든지 충분히 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알쓸 유저 그동안 해왔던 게 그 개념적인 것들 어찌 보면 이제 활용이나 이제 사용성에 대한 팁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 많은데 기본 그쵸. 원리나 개념에 대한 것들을 소개하는 데가 많이 없으니까 맞아요. 개념적인 것들을 좀 자세히 설명하는 이 방송이 도움이 되게 많이 되긴 할 거예요. 네, 어떤 분들한테는. 그래서 뭐 이제 실시간 라이팅도 마찬가지고 뭐 라이트 맵이라든가 라이트 프로브, 리프렉션 프로브 이런 걸 쓰긴 쓰는데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쓰셨다 하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개념을 이해하고 잡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 먼저 좀 보여드리면요. 이번에 라이트 맵과 라이트 프로브, 리플렉션 프로브 세 가지를 좀 중점으로 다룰 거고요. 처음에 섀도우 맵 기법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하면서 왜 이제 실시간 라이팅이라든가 실시간 그림자가 비싼 건지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드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라이트 맵이란 게 존재하고, 이 라이트 맵 같은 경우는 결국 이 저장 형태가 텍스처다 보니까 많이 쓰면 뭐 되게 광활하게 쓰거나 많이 쓰면 텍스처 이슈가, 메모리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또 모드가 뭐 서브트랙티브라든가 베이크드 인다이렉트, 섀도우 마스크 등등 몇 가지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어서 그런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라이트 프로브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플로팅 포인트 값들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트 맵이라든가 라이트 리플렉션 프로브에 비해서는 이 저장이 되게 가벼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리플렉션 프로브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반사, 스페큘러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들이죠. 근데 이게 내부적으로 큐브 맵 텍스처를 사용한 거다 보니까 라이트 맵보다도 더 많은 용량을 차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쓰다 보면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많이 쓰면 메모리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얼타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죠. 그렇죠. 근데 리얼타임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으니까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을 텐데, 이번에 포커스를 맞춘 거는 요 믹스드랑 베이크드에 초점을 맞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크드, 지금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 베이크드에 초점을 맞춘 거고, 이 믹스드는 리얼타임하고 베이크드하고 같이 쓰는 그런 라이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주로 베이크드로 많이 쓰인 게 라이트 맵, 라이트 프로브, 리플렉션 프로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뉴얼에도 있고 뭐 유니티에 있는 기능들이니까 쓰긴 쓰는데, 어떻게 해서 좀 최적화에 대해서 쓰는 건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썼을 때 주의사항들이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걸 잘 아마 이해 못하고 쓰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멋있대요. 이 이사님 멋있대. 멋있지.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주로 라이팅도 마찬가지지만 그림자가 사실 3D 그래픽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입체감, 공간감 그런 것들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자동차가 바닥에 붙어 있는지 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그림자가 없으면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그림자가 있으면 차가 이 정도로 떨어져 있구나 하고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되는 만큼 그림자가 중요하죠. 근데 그림자가 되게 비싼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생활에서 쓰이는 그림자, 실제 색이 있는 그림자들은 당연하다고 느끼지만 이 그래픽에서 그림자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그러니까 비싼 연산들이 수행이 됩니다. 근데 그중 대표적인 게 대부분의 게임 엔진이 섀도우맵 기법을 써서 그림자를 표현을 해요. 네. 근데 이 섀도우맵 같은 경우도 이 실시간 그림자 처리도 얘기하려면 1시간은 더 좋게 걸릴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림자만 또 1시간. 그렇죠. 얘기하다 보면 되게 다양한 개념들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달에 자세히 다룰 거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 섀도우맵의 개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씬에 그림자가 있는 이런 씬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 간단한 씬, 뭐 플랫폼들이 있고 캐릭터 있고 뭐 사각형 큐브 몇 개 있고 바닥에 있고 그래서 그림자가 여기 맺히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뎁스맵에 대해서는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렸을 그쵸, 거예요. 했었죠. 그렇죠. 여기서 흔히 말하는 뎁스맵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있고 카메라로부터 이 픽셀이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카메라 기준에서 만든 뎁스맵이에요. 보통 우리가 뎁스맵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섀도우맵이라고 하는 거는 이 카메라 기준이 아니고 라이트 기준의 뎁스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이렇게 있다. 그리고 오브젝트가 있다고 볼게요. 네. 그리고 이렇게 플러스 틈이 있죠. 그래서 이 카메라 기준에서 보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뎁스맵이고, 그리고 섀도우맵이라고 하는 거는 디렉셔널 라이트를 예로 하나 들어볼게요. 디렉셔널 라이트가 어딘가에 위치해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 디렉셔널 라이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디렉셔널 방향만 있는 거기 때문에 원래 포지션이 없는 애거든요. 근데 이 섀도우맵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어딘가에 포지셔닝 한다고 대충 퉁치고 엔진에서 가상의 위치를 포지션해요. 알아서 미쳤습니까? 엔진에서 그런 적절한 이제 플러스텀하고 잘 겹치도록 항상 포지션을 조절하거든요. 그래서 라이트 기준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맵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말은즉슨 라이트에서 이 픽셀이 얼마나 떨어져 있나 그걸 맵으로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를 표현하기 위한 맵 텍스트다. 그래서 이런 걸 섀도우 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섀도우 맵을 가지고 그림자를 어떻게 만들어내냐라고 설명하려면 이 라이트와 그림자에 대한 좀 철학적인 고찰이라고 해야 될까? 이걸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실생활에서 보면서 그림자가 생긴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림자가 생긴 게 아니고 빛이 맺히는 거예요. 원래는 빛이 없으면 모든 사물은 어두워요. 그렇죠. 어두운데 그런데 이런 표면에 빛이 맺히는 거죠. 그럼 표면에 빛이 맺혀서 밝아지는 거예요. 그럼 표면에 빛이 맺히지 않는 부분, 이 부분들은 빛이 맺히지 않기 때문에 원래 어두운 상태 그대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라고 하는 거는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빛에서 차폐가 됐냐 안 됐냐 그걸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쉐이더에서 따져보는 게 이런 섀도우맵 기법을 이용한 그림자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라이트로부터의 이 거리, 이런 섀도우맵을 저장을 해놓잖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픽셀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싶어. 그럼 이 픽셀을 라이트 기준에서 봤을 때는 여기다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섀도우맵으로 비교해 봤을 때 현재 그림자 처리를 하려고 하는 픽셀이 섀도우맵에 저장되어 있는 이 데이터보다 멀리 떨어져 있냐 아니면 가까이 있냐 그걸 따져서 멀리 떨어졌으면 이게 그림자의 영역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개념적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세하게 뭐 섀도우 코드에서 좀 보여주고 하는 건 다음 달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런 비교하고 뭐 쉐이더맵 만들어내고 한 것들 계속 실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시간으로 라이팅뿐만이 아니고 실시간으로 그림자 연산하는 것도 다 비싼 작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실시간 그림자를 만들어낼 때 이런 섀도우맵으로 단순히 만들어낸 거 플러스 또 경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저런 거 그래서 라이트에 보면은 뭐 하드 섀도우, 소프트 섀도우 그런 개념인데 하드 섀도우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번만 샘플링하는 거고 소프트 섀도우는 그 경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여러 번 샘플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드러운 그림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또 추가적인 픽셀 쉐이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더 복잡한 거는
더 복잡한 거는 다음 달에 자세히 다룰 다음 거고요. 달에. 우리가 염두해둬야 될 거는 이런 실시간으로 그림자 연산하는 건 다 비싼 작업이다. 그 정도로만 염두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실시간으로 라이팅을 처리할 때 GI라는 개념도 들어가요. 아. 근데 우리가 빛을 처리할 때 보통 쉐이더에서 뭐 엔다델 해가지고 하는 거는 그냥 직접광, 그러니까 다이렉트 라이팅이라는 개념이 있고 또 간접광, 인다이렉트 라이팅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태양이 있고 음. 또 점 P1은 이렇게 빛이 직접 닿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직접광이라고 하고 또 빛이 튕겨가지고 닿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걸 또 간접광이라고 해요. 간접광.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줄여서 GI라고 하는데 이런 GI를 실시간으로 연산하는 거는 뭐 성능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GI 같은 거를 보통 구워 놓습니다. 그래서 계속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를 GI를 텍스처에도 구워 놓고 라이트 프로브에도 구워 놓고 이런 개념들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실시간 라이팅과 그림자는 비싸다. 한번 조금 짧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색을 인지하는 과정을 예를 들면 이제 흰색 옷을 이제 여기 보면 짜증 설명이 좋네. 흰색 옷을 흰색이라고 인지하는 과정은 우리가 보통 가시광선에 반사된 빛을 여기는 이제 모든 파장을 다 반사하니까 RGB는 다 반사하면 하얀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흰색이고 까만색은 모든 파장을 흡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옷의 재질을 이제 깜장이라고 하는데 그럼 검은 다 흡수하면 아예 안 보여야 될 건데 그걸 우리가 벤티 블랙인가 그 암흑의, 그런 색깔이 있어요. 암흑의 정도가 매우 순도가 높을 때 완전히 흡수를 하게 되면 그 비슷한 공간이 아예 정말 뚫린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천은 완전 블랙이라고보다는 다른 색깔이 좀 섞여 있으니까 하잖아. 우리가 이제 눈으로 이걸 인식을 해요. 그 예를 들면은 붉은색 옷을 본다고 하면은 이 천은 붉은색 파장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흡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도달했을 때 붉은색을 보게 되는데 그랬을 때 저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에 대한 것들은 빛이 도달했을 때 그 도달한 그 대상이 필요한 파장들은 다 흡수를 하고 그 고유 파장을 반사를 시켰을 때 도달했을 때 그러면 주변에 영향을 주는 빛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GI를 하는데 얘기한 것처럼 이걸 이제 실시간으로 연산하기엔 너무 비싸니까 물론 지금은 이제 레이트레이싱을 활용해서 이제 어느 정도 실시간이 가능한 범주에 들어오긴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걸 이제 이전에 매우 낮은 성능의 이제 디바이스 하드웨어 이제 플랫폼 상황에 따라 가지고 구현하기 위해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라이트맵이라는 거거든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아마 다루게 된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 다 했습니다. 지금 체크해보니까 음량도 상위님 음량, 내 음량 뭐 적절하게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다행입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아무튼 그림자는 비싸다. 비싸다. 실시간은 어쨌든 다 비싸다.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그것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간략하게 먼저 접근하는 게 이런 환경광 같은 것도 결국 어찌 보면 GI를 시뮬레이션 하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모드가 있어요. 크게. 그래서 스카이박스는 말 그대로 스카이박스로부터 이제 빛을 뽑아내 가지고 그걸 내부적으로 그냥 자동으로 라이트 프로브처럼 SH로 처리하고 하는데 이 부분 또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이 그레디언트로 하게 되면 이 노멀 방향에 따라서 오젝트의 노멀 방향에 따라서 위쪽으로 있으면은 스카이 컬러, 뭐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으면 그라운드 컬러. 그래서 이 세 가지 컬러를 마치 그 GI 매치해서 간접광 영향 미친 것처럼 그렇게 간략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소스에 그냥 컬러가 있으면 이건 그냥 단순한 단색 컬러로 표현하는 거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런 환경광을 체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환경광만 있으면은 이처럼 되게 조금 부족할 텐데 이 아래처럼 표현하기 위해서는 라이트 맵 그리고 프로브 그리고 리플렉션 프로브. 리플렉 ION. 아이씨 REFLECTION 이게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쓰면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힘드네. 그래서 라이트 프로브, 라이트 맵, 라이트 프로브, 리플렉션 프로브 이런 것들 다 포함해야 이런 식으로 아래 있는 것처럼 높은 퀄리티의 이 자연스러운 라이팅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유니티 자습서에 있는 그림들 좀 몇 개 스크린샷을 가져왔는데요. 이제 리얼타임만 썼을 때랑 그리고 맨 아래 섀도우 마스크로 미리 만들어 놓은 베이크드 라이트와 리얼타임 라이트들을 다 섞어 놓은 게 오히려 훨씬 더 그림자도 더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고
환경 같은 것도 다 표현할 수 있고 되게 디테일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라이트 맵인데요. 이 라이트 맵은 말 그대로 라이트를 맵으로 텍스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뭐 컨셉 자체는 이해하기가 어렵진 않을 거예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씬에서 라이트 맵만 따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트 맵만 체크를 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미리 텍스처로 라이팅 결과물을 구워 놔가지고 이 안에 뭐 GI도 다 때려 박아 놓고 그림자도 그려 놓고 그래서 그걸 그냥 오브젝트에다가 텍스처를 입혀서 보여주는 거다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간단한 씬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큐브가 있고 바닥이 있고 네. 그리고 포인트 라이트 4개 그리고 디렉셔널 라이트 하나만 그렇게 있는 씬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게 지금 라이트 맵 결과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바닥 아 저게 텍스처 한 장이에요, 저렇게? 요렇게가 텍스트 한 이렇게 장이고요. 있고. 요렇게가 텍스트 한 장이고 거기 영역을 나눠 가지고 이 메쉬를 쪼개서 텍스처 그 UV를 펼쳐 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요 바닥, 요 회색 바닥이 이렇게 있는 건데 보시면은 이렇게 라이트들 미리 다 그려 놓은 거예요. 포인트 라이트들. 그러네요. 여기 네.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녹색 큐브다 보니까 맞아요. 직접광을 닿아서 바닥에 반사된 경우에는 저기 왼쪽에 보면은 쟤는 표시 좀 해줘요. 저쪽 보면은 녹색이 이거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게 저게 아까 설명드린 이제 간접광 간접광. 예, 에 대한 표현이죠. 그러네. 녹색이 이렇게 부딪혀서 바닥에 이렇게 조작하네요. 그러니까 1차 이제 첫 번째 바운스 보통 이제 라이트맵 옵션에 보면은 바운스라 해가지고 빛이 얼마만큼 반사되는지 계산할 건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것도. 그 옵션이 바로 이제 이런 걸 해당하는 거죠. 그걸 또 보시면은 얘가 육면체긴 한데 맨 바닥은 어차피 안 보이잖아요. 그 그렇죠. 바닥에 가려지기 때문에 네네. 얘는 결국 표현하는 게 육면체긴 하지만 라이팅 맺히는 건 5면이거든요. 면 5개거든요. 여기도 면 5개. 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5개 되는군요. 네. 실제 바닥은 저 까만 부분. 맞죠. 그래서 그래서 이 라이트 맵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 오브젝트들을 다 UV로 펴가지고 그 위에 라이팅을 그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건 되게 간단한 씬이라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보이는데 실제로는 되게 이렇게 복잡하죠. 엄청 복잡하네. 그래서 이 씬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라이트 맵이 뭐 레졸루션이라든가 그런 게 얼마나 복잡한지에 따라서 또 이런 식으로 복잡한 결과물이 나오고 이 라이팅 인스펙터에서 보면은 라이팅 결과물들이 뭐 몇 개가 구워졌는지 몇 개가 만들어졌는지 그런 걸 다 보실 수가 있고 메시 렌더러에 보면은 지금 이 오브젝트가 라이트 맵을 쓸지 라이트 프로브를 쓸지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라이트 맵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 오브젝트에 어떤 라이트 맵을 사용하고 있는지 라이트 맵 인덱스라든가 그런 것들 다 나타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되게 복잡하게 엄청 복잡하네. 구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 이따 데모로 다시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결과물하고 아래 있는 이 라이트 맵 결과물하고 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쁜 실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라이트 맵을 써가지고 굉장히 GI라든가 그림자를 그런 걸 다 미리 연산해서 그려놓기 때문에 실시간 연산을 그만큼 아낄 수가 있어서 되게 좀 성능을 생각하면 라이트 맵을 써가지고 되게 풍부한 광원을 표현해낼 수가 있죠. 그리고 앰비언트 오클루전도 라이트 맵에 때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크린 스페이스 앰비언트 오클루전 줄여서 SSAO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포스트 프로세싱처럼 매 프레임마다 스크린 스페이스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거든요. 픽셀 쉐이더로. 하지만 이런 것들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미리 라이트 맵에 박아놓으면 좀 더 입체감 있게 이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체크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다만 뭐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라이트 맵이라고 하는 거는 정적인 오브젝트를 타겟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스크린 스페이스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랑 이 컨셉이 아예 다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SSAO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캐릭터처럼 움직이는 그 스크래털 메시에 대한 거나 뭐 이제 스킨드 메시나 이런 이제 그 캐릭터 같은 경우 이건 이제 라이트 맵은 주로 이제 스태틱 즉 이제 고정된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주로 사용되는 기법이고 근데 보면은 이제 캐릭터가 움직이거나 다이나믹 메시의 경우에는 움직이니까 이런 것들이 배경과 어우러졌을 때 위화감이 들지 않게 이제 이 컨텍 섀도우라 그러잖아요.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게 주로 이제 SSAO고요. 만약에 정적인 이제 메시가 많은 씬이라고 한다면은
단순하게 그냥 SSAO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라이트맵이 훨씬 유리하죠. 그 두 가지가 있는 게 비용적인 측면도 있겠지만은 맵을 베이크하게 되면 아까 보여드린 그런 이제 글로벌 일면식까지 다 포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SSAO는 주로 거의 한 톤으로 표현하거든요. 그 차이가 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쉐이더 코드를 가셔서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몇 개만 좀 떼와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쉐이더 쪽 코드를 보면 되게 여기 파일 여기저기 좀 흩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추적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긴 할 텐데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게 섀도우 맵을 샘플링하는 코드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샘플 텍스처 2D 라이트 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디파인을 따라가 보면은 결국 텍스처 2D를 샘플링하는 거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이 실제 함수 콜 같은 경우는 뭐 벌칸, 메탈, 뭐 DX11, DX12마다 다 이 함수 콜들을 다르니까 이런 것들 결국 다 디파인 추적해서 따라가면 돼요. 근데 결국 제가 벌칸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면은 결국 텍스처 샘플링하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처 샘플러 넘겨주고 UV 좌표 넘겨주고 지금 이게 UV 좌표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코디네이트 2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디퓨즈 텍스처를 표현하기 그 샘플링하기 위한 UV 좌표 외에 라이트 맵은 그 위에 텍스처를 하나 더 얻는 거다 보니까 UV 좌표가 두 개가 필요해요. 두 번째 UV 좌표를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추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텍스처를 샘플링하는 거다. 물론 샘플링하고 나서 막 지지고 볶고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냥 간단히만 생각해서 이 라이트 맵을 텍스처로 저장해 놓고 실시간으로는 그 텍스처를 읽어서 갖다 쓰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트 맵에 저장된 라이트를 가져오면서 뭐 추가적으로 막 실시간 라이팅 연산 막 복잡하게 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텍스처에 저장돼 있는 미리 다 구워놓은 텍스처를 갖다 쓴 거기 때문에 이런 런타임 성능이 실시간 라이트에 비해서 훨씬 많이 절약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 게 유니티 쉐이더 코드 보게 되면 저 샘플 텍스처 2D 같은 경우는 HLSL이 아니고 안에 보면 랩핑돼 있잖아요. 왜 저렇게 다 랩핑해서 묶어놔요? 다 플랫폼별로 다 있으니까 플랫폼별로 다 함수 실제 세부 API 콜들이 다 그 함수 콜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냥 좀 원적으로 랩핑해놔서 그거죠. 뭐 레이어 두 개로 나눠가지고 그냥 제너럴하게 랩핑돼서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 다 API들 각각 플랫폼 대응하는 레이어 그렇게 나름 두 개로 나누느라고 이렇게 좀 복잡하게 좀 추적하기가 힘들긴 해요. 특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샘플러 처리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저걸 랩핑할 필요가 있나 나 이렇게 생각 들긴 했었거든요. 이게 다 콜들이 달라가지고 DX11에서 쓰는 API 그 함수 다르고 뭐 벌칸에서 쓰는 함수 다르고 물론 벌칸이랑 메탈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데 예를 들어 오픈젤랑 벌칸이랑 또 많이 다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컴파일러에서 그럼 그걸 만들어 쓰면 되잖아. 어차피 한번 HLSL 같은 경우는 HSCC 가지고 한번 컴파일 된 다음에 플랫폼별로 이제 포팅 되잖아요. 그게 예전에는 그 쉐이더 랩으로 이 유저에게 노출돼서 사용하는 부분 그리고 엔진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런 불편함이 적었는데 지금 그냥 다 생으로 노출돼서 직접 다 우리가 건드려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문제는 그거야. 그 쉐이더 코드는 그 ID 개발 환경 대응이 잘 없잖아요. 그렇죠. 없는 거나 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복잡한 거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조금 가이드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사용자들이 다 일일이 이제 뭐 아까 얘기드린 대로 라이팅 ACLS를 뜯어본다. 요즘에는 그래도 이런 것들 보는 분들 많아가지고 찾아서 보기가 좋은데 저도 이거 라이트맵 쪽 이제 커스텀하려고 보면 안에 보면 뭐 뒤에 설명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섀도우 마스크 때 그 다음에 뭐 베이킹 다이렉트 관련된 다 나눠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 추적해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쉐이더는 항상 그게 불편해요. 개발 환경이 맞아요. 그래. 이제 필요하네. 자 빨리 이제 만드세요. 그래. 아닙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님이 잘 만들어 주실 거예요. MS한테 맡겨요. 그 개발 툴 MS가 잘 만드니까 뭐 잘 만드는 사람이 만들어야지. VS 코드 확장을 쓰시면 조금 나아요. VS 코드는 됩니까? 그래서 막 인텔리전스 같이 네네. 사실 딱히 그렇게 차이 없을 것 같은데. C샵이나 CPP처럼 완벽하진 않아가지고 여전히 불편하긴 해요. 없는 것보단 낫겠지. 그래서 이 메쉬 렌더에서 이 메쉬가 라이트 맵을 쓸 건지 라이트 프로브를 쓸 건지 뭐 그런 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 더 여기 보면은 유니티가 이전에 컨트리뷰트 GI라고 저기 스태틱 배칭 체크하는 게 이게 라이트 맵 그 스태틱이 됐다가 컨트리뷰트 GI라고 바뀌었다가 또 스태틱이라고 또 바뀌기도 하고 라이트 맵 스태틱이라고 하고 이름이 버전마다 약간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는 그거 썼다가 안 하다가 그러니까 저것도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컨트리뷰트 그치? GI면 GI에 기여한다가 되고 라이트맵 음. 스태틱이면 라이트맵용 뭐 스태틱이고 이런 식으로 체크가 되게 하니까 음. 그거는 좀 혼동이 있으셨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나도 솔직히- 그거 체크할 때마다 그래가지고 또 바뀌었네 싶었거든요. 솔직히 유니티 그런 게 많아 보면 뭔가 잠수한 패치식으로 예, 막 텍스트 너무 좀 자주 바뀌는 바꾸고.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개념적인 거 이해하면은 다 그냥 이게 그거구나 하고 톡박으로 이해하실 거예요. 조금 더 면하면 저거 저렇게 다 찍는 건 난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저거 이거는 따로 유리한 것만. 따로 체크하기 귀찮다고 저러는데 저렇게 음. 해두면 나중에 진짜 그 내비메시 구울 때 문제가 무조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저럴 때 문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음. 그 프로젝트 할 때 필요한 것만 체크하라고 했는데 정말 저거 안 고쳐줘요. 귀찮거든. 그렇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이트맵은 텍스처다 보니까 결국 이게 다 메모리 이슈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광활한 오픈 필드라든가 그런 데서 이걸 라이트맵으로 되게 정밀도가 높게 구워버리면은 텍스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거든요. 그렇겠죠.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뭐 섀도우 마스크라든가 또 디렉셔널리티라든가 또 여러 가지 컨셉들이 있기 때문에 뭐 2배, 3배 뻥튀기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맵이 이 실시간 성능으로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긴 하지만 세상에 모든 게 공짜라는 건 없거든요. 대신 그만큼 이제 메모리를 그렇죠. 메모리도 있고 그 이외에 이제 좀 큰 필드의 경우에 라이트맵 베이크하게 될 때 아직 지금 고쳐졌나 모르겠지만 LOD 메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베이크할 때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전에 제가 뭐 바드닝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라이트맵 씬 하나 굽는데 뭐 7시간에서 12시간씩 뭐 이렇게 걸려요. 물론 이제 라떼는 말이야 하면은 뭐 10년 전에 Vray 가지고 맥스에서 구워서 가져오거나 그럴 때는 한신 굽는데 PC 5대 동원해 가지고 막 12시간씩 굽고 막 이런 적도 있긴 한데 그럴 때보다는 지금은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그 프리베이크라는 그 방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요즘에 모바일 게임들만 하더라도 필드가 거의 굉장히 커지고 이제 그렇죠. 라이트맵을 썼을 때 생기는 이제 뭐 메모리 이슈, 그러니까 라이트맵을 너무 많이 쓰게 되니까 발생할 수 있는 메모리 이슈, 그걸 또 작업하는데 걸리는 이슈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좀 사용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가 지났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솔루션이나 다른 방안을 고민할 필요도 분명히 있어요. 이게 100% 정답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프로젝트마다 다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라이트맵을 무조건 써야 된다, 무조건 안 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본인 프로젝트 상황이라든가 또 이 메모리도 마찬가지고 아까 상윤님 얘기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또 이게 드로콜에도 영향이 있거든요. 어쨌든 텍스처가 다 나눠지게 되니까 이걸 원클로 다 처리할 수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라이트맵이 좋은 솔루션이긴 하지만 이 프로젝트별로 이걸 쓸지 안 쓸지 아니면 얼마만큼의 해상도와 얼마만큼의 퀄리티를 가지고 써야 될지 그런 것들이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는 게 결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도 지금 이제 프로젝트 또 이제 모바일 뭐랄까요 그 우선도가 되게 높은 프로젝트들이 많다 보니까 더 좀 얘가 이런 부분들이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라이트맵 해상도가 라이트맵 해상도가 당연히 좋으면 좋을수록 퀄리티가 좋겠지만 그만큼 메모리가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이 라이트맵 해상도도 따져볼 때 꽤 중요한 이슈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라이트맵 해상도에 따라서 결국은 텍스처가 가로 세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땐 이게 텍스처를 그냥 2배만 늘리면 용량이 2배만 늘겠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사이즈를 2배를 늘리면은 결국 이 용량은 4배가 늘어나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시각적인 차이와 우리가 생각하는 메모리적인 차이가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많이 고려를 해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이 라이트맵 모드 중에 디렉셔널과 논 디렉셔널 모드가 있어요. 보면은 디렉셔널은 결국 이 라이트맵은 라이팅 결과물을 저장하는 건데 이 디렉셔널은 그 노멀맵 데이터까지 그러니까 노멀 정보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좀 더 라이트가 정밀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것도 스페큘러까지 처리하진 않거든요. 스페큘러는 결국 또 실시간으로 연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논 디렉셔널과 디렉셔널을 하게 되면 텍스처가 2배 사이즈가 차이가 나게 돼요. 그래서 이 시각적인 효과보다 메모리가 더 늘어나는 게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따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라이트 모드를 보면은 라이트맵 모드가 크게 3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서브트랙티브랑 베이크드 인다이렉트 그리고 섀도우 마스크. 그리고 섀도우 마스크가 또 디스턴스를 쓰냐 안 쓰냐. 그래서 그렇게 갈라지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보통 라이트에서 믹스드 라이트 모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얼타임이면 말 그대로 그냥 리얼타임만 때리는 거고 베이크드는 말 그대로 그냥 베이킹에만 때리는 건데 믹스드라고 하면은 이 라이트가 실시간도 쬐일 수가 있고 베이크드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베이크드라고 하는 게 미리 구워놓은 텍스처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서브트랙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보면은 밑에 베이크드가 있고 믹스드가 있는데 그럼 이제 베이크드하고 믹스드의 서브트랙티브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를 이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믹스드의 서브트랙티브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그 디렉셔널 라이트는 동적 메시에 대해서 이제 그 리얼타임으로 이제 섀도우를 이제 캐스팅을 해주게 돼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베이크가 되게 되고, 근데 이제 서브트랙티브가 그냥 말고 그냥 베이크드로 구워버리게 되면은 그냥 라이트 정보에 대한 것들 모조리 다 그냥 구워버리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동적 라이트를 이제 추가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동적 섀도우를 추가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씬을 동적 라이트 없이 베이크만 할 거면은 이제 베이크드 선택하는 게 맞고, 거기 베이크된 씬에 이제 동적 오브젝트 하나 돌아다닌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믹스드의 서브트랙티브 쓰는 게 맞죠. 이게 예전에 유니티 4점대나 5점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요거 구현 때문에 쉐이더 뭐 커스텀을 하거나 작업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용자도 이제 그 요청에 맞춰가지고 업데이트 된 거죠. 안 그러면은 거기에 추가로 라이트를 넣는 순간에 라이트를 다 구워놨는데 거기다 또 그냥 캐스팅을 해버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저런 식으로 이제 좀 분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이 개념이 없을 때는 실시간용 라이트 따로 만들고 베이크드용 따로 만들고 해서 뭐 그거 관리 막 잘못해서 막 서로 멱살 잡기도 하고 막 그런 게 많았어가지고 씬 올렸는데 막 라이트를 구웠는데 구운 씬 이제 라이트 추가되면 더 이렇게 타버리고 이런 문제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겠네요. 이걸 근데 물론 그쪽에 이제 이런 것들 잘 아는 분이 있으면 가이드를 하고 잡아주면 되는데, 제가 그 당시에 프로젝트 할 때마다 이걸 다니면서 이게 수시로 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근데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뭐 역시 라떼 이야기였고요. 아니, 히스토리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 요즘에는 오히려 이제 이 이슈가 많이 없는 게, 지금은 서브트랙티브나 이제 그냥 진짜 전통적인 베이크드 방식 쓰는 데는 거의 없어요. 아주 제한적인 걸 제외하면은. 요즘에 유니티 프로젝트들에서 많이 고민하는 거는 모바일이면 아마 이제 디스턴트 섀도우 마스크 혹은 아예 진짜 그냥 리얼타임으로 그냥 다 해버리는 거,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베이크드 인다이렉트는 말 그대로 간접광 인다이렉트 라이트만 저장해 놓은 거고요. 대신 그림자는 실시간으로 연산을 하는 거예요. 섀도우 및 기법을 써서. 그리고 서브트랙티브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통적인 라이트맵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섀도우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림자 정보만 또 따로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GI라든가 그런 건 미리 다 구워놓고 그림자도 실시간 연산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림자 정보를 또 따로 저장을 해놔서 그 실시간 연산되는 그 섀도우 맵이랑 잘 동기화가 되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디스턴스 섀도우 마스크 같은 경우는 가까이 있냐 멀리 있냐에 따라서 좀 연산을 많이 쓰고 그림자를 사실적으로 표현할지, 멀리 있는 애는 좀 생략하고 그림자를 좀 러프하게 표현할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스크린샷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베이크드 인다이렉트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라이트맵 저장해 놓은 거 보면 그림자가 없잖아요. 말 그대로 간접광, GI 정보들만 그렇게 저장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연산은 그림자 연산 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연산이 많이 먹겠죠, 그만큼. 이게 제일 비싸죠. 왜냐하면 GI 정보가 일반 그냥 리얼타임 섀도우에다가 GI 정보를 구워서 더하는 거니까 그쵸. 제일 비싸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쓸 일은 솔직히 많이 없을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서브트랙티브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뭐 그림자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보면은 그림자 안에 있는 캐릭터가 캐스팅될 때 그림자랑 그림자가 지금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그 실시간 그림자 컬러를 조절하는 게 있긴 한데 그걸 아무리 잘 조절해도 이렇게 좀 티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겠네. 근데 예전 게임들 플레이해 보면 다 이런 식으로 그림자 위에 그림자가 얹혀지는 그런 게임 몇 개 보일 거예요. 했어요. 10년 전에는 약간 이렇게라도 실시간 그림자 구현했으면 여기 실시간 그림자 쓰네? 약간 이랬죠. 지금은 저러면은 그림자가 왜 저래? 이런 거 나오니까.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어느 정도 믹스한 게 이 섀도우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라이트맵 결과물이 아니고 섀도우 마스크만 따로 이렇게 베이킹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훨씬 자연스럽네요. 자연스럽게 이 부분은 미리 연산해 놓은 베이크드 영역이고,
이 부분은 캐릭터의 그림자고 한데 경계가 없이 그러네요. 부드럽게 이어지죠. 그러니까 다이나믹이랑 그다음에 이제 스태틱이랑 이제 오브젝트 두 개 캐스팅을 실시간으로 하되 겹치는데 이쪽은 실시간 캐스팅을 이제 섀도우 맵을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구워놓은 섀도우 마스크 맵을 써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라이팅이라든가 스페큘러라든가 그런 것들 다 연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요 영역 보시면은 여기라든가 여기 보시면은 이 스페큘러가 안 맺히고 있잖아요. 전통적인 라이트맵 기법으로만 사용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 보면은 다시 이런 부분 스페큘러 같은 경우는 실시간 연산을 하기 때문에 퀄리티와 성능에 대해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점은 여기는 그래도 이제 씬이 이렇게 크지 않으니까 지금 퀄리티가 나오는데 섀도우 마스크 맵도 결국은 이제 필드 사이즈 대비하고 텍스처 사이즈가 얼마만큼 커지냐에 따라서 이제 그 퀄리티가 그쵸.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맵이 큰데 텍스처를 작게 쓰게 되면은 캐릭터는 어쨌든 실시간으로 캐스팅을 하니까 이제 그림자 품질이 웬만큼 나오는데 배경은 정말로 이제 뼈길.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 조절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여기 섀도우 마스크에서 좀 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디스턴스 섀도우 마스크냐 아니면 그냥 섀도우 마스크냐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섀도우를 어느 정도 디스턴스 이상을 자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가까이 있으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스크린샷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원래 나오는데 하던 대로 하고. 네. 근데 멀리 있는 데는 보면 그림자 퀄리티가 좀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네. 그리고 실시간 오브젝트의 그림자도 생략하고 그 특정 거리를 기준으로 그런 부분을 나눠서 좀 가까이 있는 거는 좀 더 디테일 있게 멀리 있는 건 좀 더 성능을 선택하도록 그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정리하면은 그냥 요 캐릭터 요 기준선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는 배경이고 캐릭터고 전부 다 실시간으로 그려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뒤쪽은 이제 섀도우 마스크에 있는 그 섀도우 정보를 마스크 가지고. 맵을 써가지고 이제 굽게 되죠. 그렇게 돼가지고 원경에 대한 것들은 멀리 있으면 작게 보니까 디테일이 높지 않아도 그림자가 있다 정도만 표현돼도 충분하니까. 네, 그렇죠. 저 디스턴트 섀도우 마스크 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까이 있는 거는 다 실시간으로 그리니까 품질이 되게 좋은데 단점은 이제 가까이 있는 걸 실시간으로 그리기 때문에 배경까지 이제 드로콜이나 이제 전반적인 코스트가 많이 높아지는 거. 그렇겠네. 네. 근데 섀도우 마스크가 근데 이제 좀 큰 씬의 경우 조금 더 씬이 어느 정도 커지게 됐을 때 섀도우 마스크 맵 가지고는 퀄리티가 도저히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활용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되는 걸 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뭐 디렉셔널 모드랑 그리고 뭐 섀도우 마스크랑 여러 가지 컨셉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공짜 정보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텍스트로 저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 디렉셔널 모드라든가 광고 같은 거 많이 보면 네. 디렉셔널 모드, 섀도우 마스크 이런 것들이 다 텍스처로 저장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뭐 텍스처가 뭐 2배, 3배 그런 식으로 늘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바이킹 씬이고요. 이건 저희가 뭐 라이브 방송이라든가 그런 데서 몇 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얘 같은 경우 보면 라이팅이 이렇게 6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나름 좁은 씬이거든요. 막 그렇게 광활한 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이즈가 2048로 썼는데도 한 6장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1024라든가 그런 데로 줄였으면 더 늘어나겠죠. 개수가. 실제로 네. 모바일 게임에서 이렇게 라이트맵 쓰시면은 이제 저쪽에서 뛰어오십니다 누가. 그러니까. 네. 이거 가끔 이제 가이드 버젯을 약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전히 근데 모바일 프로젝트 할 때 라이트맵 쓰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 씬의 그 라이트맵 사용하는 그 버젯에 대해서는 여전히 또 부족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내부에서 논의하시고 그쵸. 이걸 어느 정도까지 사이즈가 써도 되는지 조금 확인이 필요합니다. 퀄리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디테일한 것들 너무 높여갖고 많이 쓰게 되면 결국은 빌드 용량이라든지 이제 씬에서는 또 메모리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모바일은 항상 그 타겟 디바이스별로 성능이 워낙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2048로 할지 1024로 할지 그리고 포맷을 ETC로 할지 ASTC로 할지 그렇죠. 그런 것도 다 잘 따져 보셔야 돼요. 네. 요새는 근데 대부분 다 이제 ASTC로 해야지. ASTC 많이 ASTC. 써서 네. 지금은 이제 포맷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눌러 보면은 이렇게 파란 빡빡빡빡 폴리곤 네, 쪼개져 있는 게 보이시죠? 있네요. 이게, 네. 이런 식으로 UV 차트 위에 오버레이 돼 있는 걸 보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기 껄끄럽다 그러면은 눌렀다 뗐다 하면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작은 씬을 하나 구워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보면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 이렇게 되게 디테일하다는 거예요. 엄청 촘촘하네요. 그러니까 촘촘하게 하면 촘촘할수록 이렇게 데이터가 많이 필요해요.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라이트맵
그리고 디렉셔널리티, 어허. 노멀 정보를 저장하는 거죠. 그리고 섀도우 마스크 섀도우 마스크. 이런 식으로 다 이게 다 텍스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여기 최종 얼마나 쓰고 있는지 표시가 되거든요. 나오나 맨 마지막에. 잠깐만 더 확대합시다. 어. 이렇게 98메가, 야, 총 98메가 쓰고 98메가. 있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98메가 쓴다고. 이게 모바일이었으면 진짜 그쵸. 호박인데.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 맵이 공짜가 아니라는 걸 계속 강조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솔루션이고 분명히 퀄리티 높이인데 꼭 어찌 보면 필수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적절하게 잘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게 라이트 프로브죠. 라이트 맵 같은 경우는 스태틱한 오브젝트들을 타겟으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죠. 라이트 프로브는 동적인 오브젝트를 타겟으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꼭 동적인 데만 쓰는 건 아니긴 한데 주로 동적인 데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한 정리를 정성님이 되게 잘했는데 음. 뭐라 해야 될까, 라이트 맵은 빛에 대한 정보를 그 벽에 약간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그치, 표면에 표면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게 라이트 맵이면은 음. 공간에 대한 그치. 정보를 기록한 게 라이트 프로브다. 이게 정성님이 그랬던가? 하여튼간 누가 얘기했었는데 난 이게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그렇게 네. 이해하시는 게 음, 좀 이해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라이트 프로브들을 이 노란 점점점점점으로 돼 있는 게 다 라이트 프로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어두운 영역에 가면은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라이트 프로브라는 건 그 공간에 대한 빛을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어두운 영역에 가면은 이 캐릭터가 어두워지고 밝은 영역에 가면은 캐릭터가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오브젝트를 클릭을 해보면은 라이트 프로브가 어떤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라이트 프로브가 지금 하나가 아니고 주변에 여러 개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네요. 다 인접되어 있는 라이트 프로브들하고 이렇게 보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브젝트가 움직일 때도 오브젝트가 움직인다고 해서 빛이 땅땅땅 바뀐 게 아니고 다 라이트 프로브들끼리 서로 보관을 해주기 때문에 이 영역 이동할 때 자연스럽게 보관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위에는 라이트 프로브를 안 쓴 거고요. 밑에는 라이트 프로브를 쓴 거예요. 쓴거. 얘를 보면 되게 밝게 빛나고 그러네, 있잖아요. 엄청 밝네요. 그림자 영역이 같지만은 이 공간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밝게 빛나는데, 이 아래 보시면은 라이트 프로브가 있는 상태고, 그러면은 이 그림자 영역 안에서는 당연히 어두운 빛이 저장이 됐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적용이 돼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실제 씬에서는 이 라이트 프로브들을 수동으로 박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 많은 것들 다 일일이 촘촘히 다. 보통은 그 코드로 자동을 깔 수도 있는데 네. 결국은 다 수동으로 걷어내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캐릭터 이동 동선에 맞춰서 최적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화되는 API들이 있긴 한데 수동을 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에셋들이 좀 몇 개 보이긴 하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내비메시 베이스로, 왜냐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캐릭터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배치를 하기 때문에 내비메시 베이스로 뭐 하이트만, 그러니까 높이값 얼마로 배열 자동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용자가 임의로 조정하는데, 라이트맵 프로브 배치를 하게 될 때 약간 팁이라고 하면 이제 빛이 극단적으로 바뀌는 경우에 촘촘하게 배열을 맞아요. 하게 되고 빛이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것은 저렇게 촘촘하게 배치를 하진 않아도 되거든요. 물론 이제 가끔 오류 생기는 경우가 예전에 유니티 4 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 거의 안 나타나니까. 그리고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라이트 프로브도 공짜는 아니에요. 저것도 결국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무턱대고 많이 박으면은 생각보다 볼륨이 커집니다. 물론 그게 이제 10,000단위 넘어가고 10만 단위 넘어가고 이러면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이트 프로브를 많이 박아야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성능적인 거를 어느 정도로 고려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문제는 라이트맵, 아까 라이트맵을 말씀드리면서 라이트맵이 절대로 공짜가 아니고, 그리고 이게 UV 차트가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더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작은 프랍들 보면은 작은 프랍들까지 라이트맵을 쓸 필요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성능이나 뭐 메모리 그런 걸 고려하다 보면. 그래서 라이트 프로브를 아까 동적인 오브젝트에 주로 적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정적인 오브젝트 중에 작은 프랍들, 얘네들까지 라이트맵을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퀄리티도 안 나올 거고, 그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쓸데없는 데이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 라이트 프로브를 어느 정도, 이 작은 프랍들은 라이트 프로브를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오브젝트는 라이트 맵으로 할지 라이트 프로브로 할지 그런 것도 많이 고민해 보면서 쓰셔야 성능 대비 높은 퀄리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메시 렌더러에 라이트 맵을 할 건지 라이트 프로브를 할 건지 그런 걸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무조건 라이트 맵이다, 무조건 라이트 프로브다 이런 건 사실 정답은 없어요. 프로젝트마다 다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이게 조금 팁을 드리면 이제 컨택 섀도우가 되게 약간 좀 티가 나는 쪽 같은 경우는 라이트맵 쓸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톤, 그러니까 GI에 대한 톤만 조금 이제 받으면 티가 별로 안 날 것 같다 하면 이제 라이트 프로브 쪽으로 돌리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거에 대한 테스트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일정 사이즈 이상 이런 것들은 주로 하이라키 상에서 이제 그 리소스 정리할 때 이 하이라키 정리를 잘 해두면 일괄적으로 이걸 바꾸기 수월해요. 근데 그렇죠. 그걸 근데 막 그냥 메시도 스태틱 메시 막 그냥 통과하는 대로 배치해두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나중에 일괄로 바꾸 하나하나 선택해서 바꾸게 되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제 제가 작업할 때 주의하라고 얘기 드리는 게 하이라키에 이런 것들을 카테고리화 시키고 이걸 분류를 잘하는 게 나중에 이런 작업할 때 필요에 따라서 지금보다 훨씬 더 라이트맵 적게 쓰고 이거 그러면은 프로브 쪽으로 좀 돌려가지고 좀 빼봅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대응하기가 빨라요. 이런 것들 좀 습관화돼서 일을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라이트 프로브는 아까 라이트맵 같은 경우는 라이트맵 같은 경우는 텍스처라는 명확한 데이터가 있잖아요. 근데 이 라이트 프로브 같은 경우는 구면 조화 함수를 쓰는 건데 그건 나도 몰라요. 어떤 거요? 구면 조화 함수. 함수, 스피어니컬 스피어 하모닉이라고 해서 줄여서 SH라고 하는데 이거는 나도 이해를 못했어요. 정성님이나 성대님 모셔야 돼. 그래서 몰라 그거 무서워요. 이 구면 조화 함수 같은 경우는 저도 예전에 이거 뭔지 찾아보다가 보니까 이게 보통 대학 물리학과에서 배우는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면 양자 물리 쪽이래요. 그래서 양자 물리학.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 하고 접었거든요. 이야. 그래서 저도 이건 시간 내서 언젠가 시간 내서 공부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면 좋은데 저도 몰라서 뭐라고 설명드릴 게 없고요. 다만 이거는 결국 함수예요. 함수의 코피션트를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숫자를 저장하는 거예요. 아까 라이트맵 같은 경우는 텍스처라는 큰 데이터를 저장하는 건데 이거는 그 개수를 저장하는 이 IA 개수 말고 여A 그 개수를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뭐 함수의 파라미터 숫자 그걸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사이즈가 적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됐겠지? 보면 L은요 2, 3 그래서 또 3단계까지 보통 게임에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피어니컬 하모닉 계속 단계 내려갈수록 이렇게 계속 늘어난대요. 근데 보통 3단계까지 쓰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9개예요. 그래서 9개인데 채널 3개니까 39, 27, 플롯 27개가 저장되고 그리고 거기다 포지션 3개 그리고 또 아까 프로브들이 다 이웃 연결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연결 지점에 관한 그 추가적인 데이터들 그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라이트맵이라든가 리플렉션 프로브라든가 그런 텍스처로 저장된 애들보다는 데이터 사이즈가 적습니다. 네, 그리고 연산도 뭐 내적 연산, 곱하기 연산 그런 걸로 해서 복구하기 때문에 이 디코딩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뭐 실시간 연산도 크게 먹진 않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가볍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또 라떼이즈 호스 계속 나오는데 예전에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 이제 스펙이 굉장히 이제 떨어질 때 이 라이트 대신 이 라이트 프로브를 구워가지고 라이트 대신 쓰고 막 그랬었거든요. 제가 그걸로 유니티에서 발표도 하고 막 그런 거 했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유니티 4 때는 그게 있었어요. 라이트 프로브를 따로 구울 수가 있었거든요. 이걸 이제 이 비슷한 시도를 그 당시에 많이들 하셨던 걸 저는 이제 좀 봤었는데 이게 유니티 5 오게 되면서 라이트맵이랑 이제 라이트 프로브 굽는 게 이제 하나로 뭉쳐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결국 그때 기법들이 거의 활용이 안 됐어요. 물론 하드웨어도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은 근데 좀 활용에 따라서는 여전히 라이트 프로브가 뭔가 동적인 그 라이트 GI 표현에 대해서는 여전히 또 활용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도 좀 봐두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유니티에서 사용하는 건 이거는 지금 유니티 매뉴얼에 있는 표를 가져온 거예요. 보면 이렇게 1, 0, 1, 2 이렇게 3단계 쓴다고 보시면 되고 단계별로 레드 채널, 블루 채널, 그린 채널에서 곱하기 3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 라이트 프로브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그림이 항상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구면조 함수 자체까지는 이해 못했는데 이 그림이 도대체 어떤 걸 뜻하는 건지만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이게 지금 구면조 함수의 포뮬러거든요. 저도 이 포뮬러가 어떻게 해서 유도가 된 건지 이게 정확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까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건 저도 나중에 공부하게 되면 그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근데 이 포뮬러가 결국은 이렇게 입체 볼륨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가장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 예를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결국 얘예요. 이거든요. 얘가 0, 1, 마이너스 1, 1, 0. 그래서 1, 0 얘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Z는 R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래서 네. R 분자와 분모가 R이 있으니까 이거 얘 퉁쳐가지고 퉁쳐서 그럼 얘는 그냥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고 요 루트 4파이분의 3 같은 경우는 파이는 3.14 뭐잖아요. 그렇죠. 3.14 이러고 쫙쫙 되니까 대충 퉁쳐서 3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루트 4분의 1 해서 얘는 2분의 1 코사인 세타 비슷한 값이 되거든요.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그럼 결국에는 요 코사인 그래프를 보면은 세타가 0일 때는 1. 코사인 1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볼륨을 표현하는 거는 만약에 이거 2차원으로 해서 보면은 이렇게 사분면이 있다고 해볼게요. 사분면이 있고 여기서 얘를 봤을 때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세타가 0이면 1이잖아요. 1인데 2분의 1 반통하니까 여기가 한 0.5쯤 되겠죠. 쭉 가면은 이렇게가 됩니다. 그럼 이걸 2차원으로 봤으니까 2차원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3차원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런 볼륨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얘도 다 마찬가지야. 만약에 얘 같은 경우는 얘는 그냥 상수잖아요. 상수니까 완벽한 그러네요. 원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얘가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얘가 돼요. 그럼 앞에 숫자는 똑같고 뒤에 사인 코사인이냐 뭐 사인 사인이냐 그것만 다르잖아요. 이게 옆으로 눕힌 거 단방향으로 눕힌 거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아, 진짜 저 수식대로 저렇게 모양이 네, 나오는 맞아요. 거예요? 그 수식을 다 볼륨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식을 볼륨으로 표현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포뮬러가 어떤 식으로 유도가 되는지 저도 몰라요. 저도 이거 공부해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는 결국 이 라이트 프로브에 저장된 거는 이 포뮬러의 개수가 저장된 거고 이건 다 숫자로 저장된 거다. 그리고 쉐이더 코드에서는 이것들을 갖다 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플러스 4에 7이잖아요. 그러니까 4, 7, 28 총 28개 플로팅 포인트를 저장할 수 있는 어레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3, 9, 27 27개를 요 플러스 4 7개의 배열에 저장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쉐이더에 넘겨주는 거고 보면은 레벨 0하고 1 계산하고 레벨 2 계산하고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딱 보면은 내적을 하는데 RGB A 채널 다 쓰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다 쓰고 있는 거고 그리고 레벨 2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이 C의 RGB까지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28개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공간에서 이 마지막 C는 RGB만 써가지고 최종적으로 27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수식이 어떻게 유도되는지 몰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우리가 볼 거는 요금 다 내적 곱하기 이런 정도거든요. 그 실시간 수식이 뭐 그렇게 복잡한 수식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식을 구면화 조함수 개수로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쉐이더에서는 그걸 갖다가 뭐 내적 연산들 하고 뭐 누적시키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라이트로 복구한다. 그런 식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 저장 사이즈가 막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이걸 당연히 막 시내 수백만 개 깔고 막 프로그램으로 자동화 돌려가지고 막 되게 촘촘하게 깔고 하면은 아무리 적은 숫자라도 많으면 그만큼 용량을 많이 먹겠죠. 그렇죠. 네, 웬만한 사람이 설치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보면은 막 그렇게 데이터가 막 많이 먹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요게 근데 약간 500바이 500 정도 되는 씬에서 그때 몇 개였지? 100만? 10만 개였나? 만 개였나? 3만 개였나? 그쯤 되면은 이게 그 정도가 많다 생각하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자동으로 배치하고 좀 손보게 하게 되면은 그때
그 정도면 문제가 되겠지. 10메가 정도 씬별로 라이트 프로브 값이 하나가 10메가면은 별로 크게 안 느끼는데 이게 결국은 10메가도 이제 메모리에서는 약간 의미 있을 정도로 약간 무게감이 있는 거고 이게 근데 이제 빌드할 때 이런 씬이 만약에 뭐 한 30개가 있다 그치. 이러면은 이제 조금 추가 용량 그러니까 원래 이거 하나만 보면 그렇게 크지 않지만은 전반적으로 이게 용량이 커지는 문제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이 라이트 프로브 같은 경우는 디퓨즈 텀을 저장하기 위한 거지 이게 리플렉션 텀을 저장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플렉트, 그러니까 반사 이미지라든가 스페큘러에 필요한 이미지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 리플렉션 프로브를 이용을 합니다. 이 리플렉션은 말 그대로 리플렉션 정보를 텍스처로 얘도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아 이것도 텍스처군요. 이것도 텍스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프로브를 박아서 보면은 이 프로브가 이 반사 구 형태로 보여져요. 예 맞아요. 그래서 어떤 반사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그걸 다 보실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것도 라이트 프로브처럼 좀 지역성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위에 있는 오브젝트들 보면 여기 타임스톤이 있는데 이 킬터가 옆에 있는데 이 녹색이 비치질 않아요. 그러네, 안 비치네요. 그럼 되게 어색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라이트 프로브를 박아놔가지고 녹색이 자연스럽게 비치도록 그렇게 프로브를 박죠. 그래서 라이트 리플렉션 프로브도 박다 보면은 네. 이렇게 촘촘하게 박게 돼요. 어휴, 지역성이 맞네요.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라이트 프로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많이 박아도 뭐 그렇게 네. 숫자 몇 개니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리플렉션 프로브 같은 경우는 여기 레졸루션이라고 표현돼 있잖아요. 이게 다 텍스처거든요, 결국에. 네. 근데 텍스처인데 그 중에서도 큐브맵 텍스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라이트맵 같은 경우는 텍스처 툴이잖아요. 근데 이 큐브맵 텍스처, 리플렉션 프로브 같은 경우는 큐브맵 텍스처고, 이 큐브맵은 말 그대로 6면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처가 6개가 하나의 텍스처에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쓴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해상도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최대한 적으면 적을수록 좋고요. 네. 128이라고 하면 128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128 곱하기 2 곱하기 6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6개 이미지가 저장되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큐브라서 사방팔방을 6면을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 용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뭐 저장 용량도 마찬가지고 메모리 용량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이슈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해 두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샘플링 하는 것 자체는 얘도 간단해요. 뭐 되게 복잡하게 이것도 막 여기저기 그 디파인들이 흩어져 있긴 한데, 결국 우리가 볼 거는 여기에요. 샘플 텍스처 큐브 LOD에서 이 텍스처를 집어넣고 리플렉트 벡터라고 해가지고 반사 벡터를 넣게 되면 결국 그 3D 공간상의 UV를 얻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얘도 결국 텍스처를 샘플링 해오는 거야. 근데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뒤에 파라미터 중에 MIB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민맵 레벨을 뜻하는 거고, 여기 뒤에 보시면 뭐 디코드 어쩌고 HDR 디코드하고 막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 PBR 세팅할 때 러프니스라는 개념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반사가 선명한지, 얼마나 반사가 흐릿한지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 큐브맵에서 얻을 때 민맵 파라미터로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높은 단계의 민맵 레벨 이미지를 얻어오면 그만큼 선명한 이미지를 얻어오게 되는 거고, 민맵 레벨 좀 낮은 걸 가져오게 되면 그만큼 흐릿한 이미지를 가져오게 되니까 이게 러프리스를 선택한 거랑 비슷한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얻어온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또 보면은 HDR 인코딩을 하는데, 보통 HDR라고 하면은 64비트 이미지잖아요. 근데 64비트 이미지를 쓰게 되면은 이게 되게 용량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걸 32비트로 인코딩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만약에 밝기가 1이 넘어간 이미지다. 그럼 이걸 예를 들어서 10으로 나눈 다음에 알파 채널은 0.1이라고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일정 숫자를 나누고 그 개수를 알파 채널을 저장해 놓고 나중에 이걸 쉐이더 코드로 읽을 때 그걸 곱해서 복원하는 식으로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얘가 텍스처다 보니까 텍스처를 어떻게든 아끼려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 라이트 리플렉션 프로브 같은 경우는 큐브맵 텍스처고, 그만큼 해상도 높이면 높일수록 메모리 이슈가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이 리플렉션 얘 같은 네. 경우는 이게 결국 큐브 이미지라서 포토샵으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오. 6면이에요. 아니, 이미지 한 장이 아니고 6면이기 때문에 128 곱하기 6 곱하기 2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128이라고 해서 128은 생각보다 별로 안 되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결국 그만큼 뻥튀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항상 염두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고요. 실시간 섀도우 연산 비싸요. 비싼 작업이고 이런 복잡한 과정은 다음 달에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라이트 맵도 쓰고 라이트 프로브도 쓰고 리플렉션 프로브 같은 여러 가지 개념들을 사용을 합니다. 다만 각각 다 특징이 있고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쓰셔야 본인 프로젝트에 맞는 적절한 라이트 어프로치를 사용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끝으로 뭐 얘기 드리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뭐 레이 트레이싱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되니까 이제 이런 거 고민 안 해도 된다 이러는데 제가 볼 때 거기까지는 아직 많이 멀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는 타겟팅하는 게 주로 한국 시장 모바일이 그쵸, 타겟이다 맞아요. 보니까. 모바일 시장이 크죠. 모바일도 그렇고 PC도 마찬가지인 게 음. 결국은 해외 이제 트리플 A 그 콘솔 개발사들 주로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싱글 플레이 위주인데 한국은 이제 MMO 선호도가 워낙 크고 맞아요. MMO가 아니더라도 뭐랄까요 좀 어느 정도 다중 유저가 접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에 대응해야 될 이슈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을 도입하기엔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안 될 거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언젠가는 이제 되겠지만은 그게 이제 또 그때 가서 기술적으로 뭔가 필요한 것들이 또 달라지겠죠. 만약 예를 들면은 1024, 768 정도 해상도에 지금 나오는 피처 정도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거예요. 근데 해상도는 계속 커지잖아요. 지금 그쵸, 계속 커지죠. 이제 2K, 4K 하다가 이제 그 근데 요즘 8K까지 모니터 여러 개 쓰잖아요. 그쵸. 레이싱은 이제 이렇게 쓰니까 컴퓨터 음. 미치는 거죠. 근데 이제 서비스 게임을 이제 서비스하는 입장에서는 꼭 그런 이제 유저만 대상으로 이제 서비스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쵸. 결국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초고사양 PC를 가진 사람들 대상으로만 딱 한다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쉽지 않고 뭐 옵션으로 조정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실제 개발에서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나눠가지고 하는 것도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다양하게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예, 그리고 이렇게 오히려 이제 뭐 무조건 예전 게 좋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바뀌는 것도 있고 좀 더 새롭게 고민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전에 약간 이런 되게 제한된 환경에서 좀 이런 것들을 좀 구현해보고자 해서 약간 고민한 것들은 지금 똑같이 하지 않더라도 그 고민의 결이나 그 어떤 핵심적인 포인트들은 좀 참고할 만한 게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